대한광통시 주주분들, 자, 차명석입니다. 이거 영상을 좀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저도 좀 어려운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개 기업이 좀 나락을 갔습니다. 자, 시장에 이제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금호건설이라든지, 금호타이어, 자, 지금 검색순위 이제 더 확인은 안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상 이제 광주죠. 예, 호남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소위 말해 테마성 장세가 좀 펼쳐졌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어지럽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자, 얘가 올라간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아서예요. 자, 레몬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어떤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건설주들이 움직여주고, 신규 상장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이 여전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단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너무 지치는데 그나마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게 가장 유일한 좀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좀 반복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그런 지루한 얘기 말고 조금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제 대한강통신이 자, 올랐던 시기와 자, 앞전에 우리가 다른 세력주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옮겨 타면서 주가를 좀 움직여주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세력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나름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봐주실 것 같거든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영상 뒤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기법 강의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해요.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단타를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센스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만큼 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만큼 우리가 요거라도 한번 이제 수익으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자, 반등이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이 좀 제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제 대한강통신을 일단 우선 얘기를 해보자면, 자, 대한강통신이 실제로 이제 시세를 줬던 구간이 딱 여기죠. 자, 이때 이제 젠슨항이 광케이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 엄청난 이제 3파동이 나와줬어요. 자, 상승하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자, 이런 그림이 나와줬는데, 자, 이전에 어쩌면 이들이 같은 세력일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김건희 이제 여사죠. 전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건데, 자,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이 관리한 우리기술에도 투자. 일단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자, 김건희 이종호 주가 조작 연루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김건희 여사와 자, 이종호 블랙버드 인베스트먼트. 자, 이들이 슈림로봇 주가 조작에 대한 연루. 이게 뭐 연루가 됐다라기보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연결고리가 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또 삼부 토건도 나와요. 삼부 토건도 주가 조작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우리 기술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슈림로봇에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지금 기사로서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슈림로봇을 한번 봐볼게요. 자, 슈림로봇이 자, 마지막 피난날을 찍었던 게 자, 언제죠? 1월 23일입니다. 자, 대략 1월 중순에서 후반경 자, 이렇게 좀 고점 찍고 결국 내려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뭐가 움직였냐? 바로 우리 기술이에요. 자, 우리 기술이 시작된 본격적인 랠리가 이때가 그쵸, 1월 21일이네요. 그쵸? 요 무렵이 1월 중순에서 중하순경. 자, 그리고 나서 자, 3월 19일 날 고점을 찍고 얘도 좀 질질질 내려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통신의 랠리가 시작됐던 점이 언제냐? 자, 이때죠. 자, 이때가 대략 3월 12일.
자, 뭔가 딱딱 날짜가 떨어지지 않나요? 자, 결국 이들이 참 전환사채 세력들이 결국 올리려고 하는 명분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세력들도요. 자, 무조건적으로 주가 올려야지 하고 해서 올리진 못해요. 자, 어떻게 올리죠? 그쵸? 재료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자, 슈림 로봇이 갔던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 로봇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슈림 로봇의 세력들이 이거 로봇 테마가 생겼으니 이때 한탕 해먹을 수 있겠다. 실제로 이미 전환사채가 상장 중에 있었던 과정이 있었고, 얘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문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모두 매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림 로봇이라는 요 종목으로 일단은 재료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 테마로서 한탕 해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죠. 자, 엄청난 매집을 하면서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집한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던 게, 얘도, 요 무렵이죠. 근데 이때 이 거래량을 터뜨렸던 재료가 뭐냐? 자, 대미 투자에 대한 원전 얘기. 그렇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터져졌고, 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는 원전 지어야겠구나라고 정책으로 인정이 됐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재료가 터져주자마자 엄청난 거래량을 뿜어주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죠. 자, 얘도 지금 차트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 얘도 전환사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남아 있느냐? 일단 마지막 전환사채 물량이 올해 11월 28일부터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력의 시계는요, 사실상 우리와는 달라요. 얘네들은 본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이때까지 여유가 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려면 결국 얘도 명분은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원전 뭔가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섹터의 흐름이 결국 받쳐줘야 얘도 같이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얘가 고점을 찍었던 3월 19일 이후 대한항공신 본격적인 랠리가 언제였죠? 얘는 3월 12일이네요. 또 얘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1월 중순에서부터, 그쵸? 3월 중순까지 뭔가, 이 시점에서 슈림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마무리되니까 대한강이 또 움직여주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결론이 났던 게 이겁니다, 저는. 어쨌든 정부 주도로 이제 추진하는 계획이 SK와 삼성전자의 투자로 인해 대략 2,000조 가량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피지컬 AI죠.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 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도체든 데이터 센터든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언급했던 내용이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우리가 전력이 부족하면은 이게 공장이 지어져도 의미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언급되자마자 시장에서 노출됐던 게 뭐였어요? 요런 애들이 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전선주죠. 이 전선주가 실제로 날뛰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제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던 종목이 지금은 또 없어졌네요. 이 전력 변압기 애들, 슬랙이 요 구간에서 한번 움직여주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세력들의 먹거리,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에 재료가 붙은 애들, 그런 애들로 세력들이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섹터는 세력들이 어떤 거를 잡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전력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전력 쪽 종목을 쭉 훑어보다가 재미난 걸 한번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전환사채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상장은 작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도 상장이 안 됐어요.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장이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주가를 더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대주주들의 지분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내 매수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장중에도 계속해서 대주주들이 매수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죠. 지금 슈림 로봇에 해먹은 세력들이 우리 기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한강통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으로 가고 있네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일단은 대한항공통신 제가 끝났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결국 AI 시대에서 자,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자, AI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태동기라고 하죠. AI가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인프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한강통신 역시도 시원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자, 결국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다음 섹터로 지금 옮겨간다라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중에 전력기기 쪽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 자, 휴림로봇의 세력들, 우리 기술의 세력들, 대한강통신의 세력들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높은 확률로 이거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대한강통신으로 매우 힘든 구간에 있지만 자, 이 세력들이 옮겨간 종목이라면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으로 한번 일부 대한강통신의 손실을 좀 만회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단은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비춰봤을 때 자, 5,000원에서 시작했다고 가정해볼게요. 5,000원에서 고점을 찍었더니 대략 한 500%, 5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수익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한번 복구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이 종목 같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자, 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끔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다시 한번 전력기기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내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꼭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자, 이 힘든 구간 대한강통신의 손실을 우리가 복구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요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자, 매수가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간혹가다 이 댓글창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딱 한 글자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대라고 문자로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대한강통신의 다음 종목, 이 세력들이 옮겨갈 수 있는 종목의 후보군을 제가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이제 7월 8일 내일이든 제가 장중에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려볼 테니까 시간은 상관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딱 한 글자 대라고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등 주식인 삼성전자조차도 자, 변동성이 엄청나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 10% 단위로 이렇게 등락률이 있었던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5% 정도만 등락이 있어도 엄청나요. 얘는 이게 상한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자, 요즘에는 거의 마이너스 10% 넘는 게 일상이죠. 이때도 마이너스 13% 갔었네요. 자, 올라갈 때도 플러스 11%까지 올라가고 그만큼 우리나라 1등 종목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대한강통신도 얼마나 지금 어렵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이용한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서 우리가 비중 베팅을 때릴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승률로 치면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 요건 이제 삼성전자 차트에 제가 수식을 입혀놓은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의 타점이 2번이 등장이 됐는데,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떴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 떴죠. 자, 여기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자,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는요, 자, RSI 보조지표와 이 보조지표를 같이 합성해서 이용을 한 거고, 자, 이것만으로 제가 매수 매도를 하진 않겠죠. 자, 일정 구간에 이제 조건값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굳이 이 기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주식에 가장 유명한 격언이 있죠. 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딱 그 말에 준하는 내용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죠. 자, 시초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실제로 매수가 들어갔다면 자, 어때요? 대략적으로 한 15%, 14%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15% 정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요 짧은 구간에서도 매수 매도 타점이 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도 대략 한 10% 정도 되는 수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웬만하면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소개는 안 해드리려고 하고 추천해드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거라도 알려드려서 우리가 자 이런 위기를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팔면 베스트인데 여기를 맞출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음날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매도 강도가 좀 세졌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날에 매도 신호가 뜹니다. 자,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면 좋지만 저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강해졌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 여기서 매도 신호가 떴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단기적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는 영업일수 기준 8일 정도 기간 동안 15%.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대략 4일 동안 10%.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만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셔도 엄청나게 수익을 잘 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자, 이런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잘 나오는 종목들은요,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여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 혹은 이제 하이닉스도 볼까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에서는 매수, 매도 신호가 우리가 재미는 없었다. 그래도 요렇게 놓고 보면 또 일단은 매수, 매도 신호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요 구간에서 매수해서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 자, 대략적으로 수익을 체크해 보면은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니까 그래도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자, 요런 식의 제가 수식을 입혀놨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든 상에 가능한 수식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증권사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자, 모든 증권사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뭐 미래에 쓸 수도 있고요. 뭐 삼성을 쓸 수도 있겠죠.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주도주라고 말 수 있었던 게 자, 가온전선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가 신호가 떴지만 얘는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었겠죠. 하지만 자, 이때 보세요. 매도 신호 떴는데 아직 매도 신호는 안 떴어요. 자, 여기서 아마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 신호가 뜰 수 있는데 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략은 무릎에서 사서 자, 어깨에서 파는 전략에 대한 이 패턴을 이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자, 매도 신호가 뜨면 그때 시초가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우리가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요. 얘는 꽤 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거의 73%의 수익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시장이 어렵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요. 그냥 뭐 MTS든 자, HTS든 그냥 이 수식을 적용하세요.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까지도 모두 다 동봉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매수 신호 뜨고 여기 아직 안 떴지만 매도 신호가 떴다라면은 그냥 매수와 매도를 자,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거는 아셔야 돼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건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딘지, 자, 거래 대금이 어디로 몰리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된다. 아무 종목에서 할 수는 없어요. 자, 얘는 네이버거든요. 자, 네이버는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 횡보만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매수 매도 강도가 세지가 않습니다. 왜? 거래량이 말랐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구간이라면 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 매도 타점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먹혀있던 것 같습니다. 얘도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고요. 자, 요 구간 볼까요? 요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얘는 한 20% 정도의 수익 구간이 존재를 했네요. 자, 네이버도 최근에 젠슨항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자, 이런 재료가 붙고 시장에서 이슈가 생긴 종목들에서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이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면은 자, 이런 어려운 구간에서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 수식까지 같이 적용을 원하신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영상에서 풀어드리면 너무 좋은데, 자,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법이 좀 안 먹힐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같이 좀 내용을 공유받고 싶다. 자, 위에 번호 남겨놨어요. 자, 여기 이쪽으로. 자, 아까 대라고 남겨달라고 요청드렸죠. 자, 우리 대한항공신의 세력들이 다음으로 옮겨갈 종목 같은 경우는 대라고 딱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뒤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요 기법 관련 수식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부터 10까지 제가 모두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대한강통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너무 뻔한 얘기는 일부러 회피했습니다. 자, 시장이 힘든 만큼 매일같이 제가 수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괜찮습니다. 자, 매출 잘 나올 거예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제가 너무 지겹게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내려 꽂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한들 도움이 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타이밍이 온다면 결국 세력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 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근데 이 명분이 아직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 있게 보시면 되고, 오늘도 외국인들의 지분을 한번 봐볼까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계속해서 지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분은 아니죠. 비중이죠, 비중. 외국인들의 비중이 일단은 바닥 찍고 나서 이때 1%도 안 했죠. 0.69%네요. 근데 이때 이후에 지금 오늘 기준이에요. 마감한 게 5.42%. 지분이 다시 한번 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계속해서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반등을 기원하자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 반등. 우리가 원하는 건 반등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